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반전표 입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일반전표를 입력하는 요령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분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아직 그 계정과목 분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계정과목 분류와 그 다음에 거래의 결합관계에 따라 이렇게 그 거래의 판료소 이것을 제대로 결합을 잘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일반전표를 공부하는 동안에 그 부분이 충분히 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좀 부족한 공부는 자기가 본인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 좀 공부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거래들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제4장의 내용은 타이틀이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 입력하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전표 입력만이 아니라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신고서를 우리는 이제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전표를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부가세 신고를 이런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전자로 신고를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사업자지만 세무서에 가서 부가세 신고서 종이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세금계산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작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들이냐면은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사업자도 있어요. 막 도소매업처럼 거래가 빈번하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큰 거래들 몇 번,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면 만약에 일기예정이다 그러면 3개월 치니까 두세 번이면 많아야 6번, 9번, 뭐 10건 이내예요. 10건 이내 거래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사가지고 매달 어떤 비용을 지불하려는 사업자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뭐 그 정도는 그냥 내가 사장님이든 아니면 직원, 회계 업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래서 증빙을 어떻게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이미 국세청에 다 가 있는 거니까 세금계산서 이런 쪽 그리고 국세청 자료 홈택스에 가서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가지고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거는 전자로 발행한 거다 그러면 국세청이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럼 홈택스에서 다 조회가 되거든요. 그 조회한 거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신고를 전제로 해서 이제 수업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된가를 잘 같이 알아가면서 공부해줘야 여러분이 규모가 작은 회사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92쪽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부하는 능력 단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들 작성하는데 뭐 FAT 1급에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다 공부하진 않아요. 다 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다루어지는 그 부속 서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까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AT 1급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초를 공부한다. 아주 기초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초 개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만 알아도 웬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193쪽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몇 가지 이론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론 때 이미 공부한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뭐냐?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건 알고 계시죠? 이건 일반 과세자들은 이렇고요. 간이과세자는 또 이것도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앞에서 이론 때 정리를 우리가 했었는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 돼요. 공급 대가, 공급 대가에다가 일정한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 방법과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 방법이 다르다. 다른데 우리는 지금 법인으로 공부를 하니까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앞으로 연습할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중심이 아니라 다 일반 과세자라는 걸 전제로 해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과세기간, 여러분 과세기간도 우리 이론 때 다 공부한 거잖아요. 1기와 2기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니까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1기와 2기가 있고 1기를 다시 예정 1월부터 3월이 예정 신고기간 과세기간이고 또 4월부터 6월을 확정 신고의 과세기간으로 봐요. 근데 왜 교재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확정이라고 했느냐? 예정 신고 때 누락된 신고를 확정 신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때는 예정 신고 때 신고한 것은 빼고 신고하는 거예요. 또 신고한다는 게 아니고 빼고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정 신고 때 누락 없이 다 신고했다면 우리는 확정 신고 때는 어떤 거래를 가지고 신고하냐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치만 가지고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과세 기간은 이렇게 되고 신고 납부는 언제 하느냐면 과세 기간 끝난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래서 1기 예정의 과세 기간이 3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신고 납부는 4월 25일까지. 그다음에 1기 확정의 과세 기간이 6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7월 25일까지. 자, 2기로 넘어가서도 2기의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3개월. 신고 납부는 다음 달 25일이니까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그다음 2기 확정은 이제 9월까지 신고를 누락 없이 다 했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를 신고하는 거예요. 10월부터 12월까지를. 그리고 납부는 다음 달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과세 기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연습도 할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2일까지가 뭐냐면은 세금계산서 발급, 정상 발급의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 발급은 제가 정리를 한번 여러분에게 해드린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론 시간에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세금계산서 발급의 시기를 제가 세 가지로 아마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원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일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 얘기 한 것 같아요. 공급일 전이라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7일 내에 대금을 회수해야 정상 발급이다. 네. 공급일 전이라도, 그러니까 공급일 전에 발급했다는 것은 아직 공급이 안 됐는데 발급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매입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해 줄 수 없느냐, 예, 부탁을 하면 발행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대금은 발급일로부터 7일 내에 대금을 회수해야 정상적인 발급이다. 그러면 7일 내에 회수 안 한 거는요, 세금계산서 취소, 발행 취소해야 돼요. 예, 정상. 그러면 공급 안 하고 발급한 결과가 돼서 이게 이제 가공세금계산서, 예, 거래가 없었는데 거래를 한 것처럼 위조한 결과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7일 내의 것은 정상 발급이니까 그대로 유지시켜서 관리하면 되고, 그러지 않은 것은 취소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교재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공급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또 특례 조항이 또 있어요. 월 합계 세금 계산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 10일. 그러면 이제 정상 발급이에요. 공급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보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발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93페이지 맨 밑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는데, 원칙은 공급일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은 공급일에 발급해주면 그게 가장 정상적으로 발급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거래처의 경우에는 뭐 4월 8일날도 거래가 있었고 또 며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거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모아서 발행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아서 발행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돼요. 날짜는 말일 날짜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음 달 10일 날 발행한다고 해서 세금계산서에 보면 작성일자라고 있는데, 작성일자를 만약에 4월 거를 5월에 발행한다. 그러면 5월 10일로 발행하면 안 돼요. 작성일은 4월 30일로 해서, 말일로 해서, 우리가 5월 10일 날 발행하면서도 작성일자는 바꿀 수 있어요. 작성일자는 4월 30일로, 거래 날짜를 4월 30일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4월 30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회사는 전표 입력도 한꺼번에 해요. 월말에. 아니면 월 초에, 다음 달 초에 전표를 입력하면서 만약에 4월 달에 매출건이 5건이 있었다. 5건을 5월 달에 한꺼번에 입력하면서 4월 말일로 다 입력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공급일을 나눠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또 추가 설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을 포함해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예, 의무 발급자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1억 원입니다만은 7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더 하향 조정돼 가지고 개인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모든 법인이 다 의무 발급 대상자예요. 우리 이론 때 이거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책에서 이제 앞에서 부가가치세 이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몇 가지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는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유형이라는 것과 전자세금 계산서냐 아니냐,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분계 유형에 보면은요, 이게 메인 매출 전표는 자동 분계가 가능해요. 자동 분계. 모두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자동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적절한 번호를 잘 선택해야 돼요. 현금 분계는 1번, 외상 분계는 2번, 혼합은 2번, 카드 거래는 4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유형에서 맨 먼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유형이에요. 유형. 이 유형을 잘못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잘못 작성돼요. 예. 그러니까 요 분계는 이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요 밑에는 이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고, 요 유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된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에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은 이 유형과 전자세금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형에서 보면은 매출 유형이 11번 과세, 13번 면세, 17번 카드 과세 등을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FAT 1급에서는 요 세 개만 시험에 나옵니다. 요 세 가지만. 매출에서는. 매입에서는 요 네 가지. 51 과세, 53 면세, 54 불공, 57 카드 과세. 이 네 개만 여러분들 FAT 1급 시험 본 분들에게 처음부터 여러 가지 유형을 시험을 내면은 너무 복잡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FAT 1급 부가가치세 실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FAT 1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에서 세 가지, 매입에서 네 가지만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뒤에서도 요 7가지만 연습을 할 거예요.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자세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건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입력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입력을 안 해요. 비워둔다는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비워둔다. 두 번째, 더존 빌 3652사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비워둔다. 자, 더존 빌 3652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사이트 이름이 빌365224.com이에요. 그러니까 더존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러면 빌3652사를 통해서 발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비워둡니다. 왜 비워두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해보면 아는데 전자 발급으로 이 자리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하려고 비워두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비워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경우 비우고 더존 프로그램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비워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입력. 1번 전자입력을 입력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더존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그때 1번 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제대로 조회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구분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입력해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게 돼요. 실습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걸 미리 읽어보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해서 직접 해봐야 하는 겁니다. 해보시는 걸로 하고,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요. 표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매출 유형을 구분하는 표예요. 11번부터 24번까지 쭉 있는데 여기 굵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11번 과세 매출은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매출 다 11번이에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다 11번으로 하면 돼요.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문제는 틀림없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3번이라는 매출이 있는데요. 면세 매출이 13번인데 증빙이 중요해요. 면세라고 해도 만약에 카드로 면세 매출했으면 카면 18번이고, 또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 매출했으면 23번 현금 면세 매출이에요. 밑에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 13번 면세는 뭐냐? 여기 옆에 나오죠. 면세 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에 의한 매출. 여러분 계산서라고 하는 증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여러 가지 증빙에서 적격 증빙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적격 증빙 4가지가 있었어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네. 자, 그 중에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매출 하면 다 13번이에요. 세금 계산서 매출은요?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면세 매출이 계산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밑에 보시다시피 현금 영수증 면세 매출도 있고 카드 면세 매출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분간 안 나온다 이거죠. FAT 1급 시험에는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 있습니다.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17번 유형이 뭐냐면 카드 과세 매출. 신용카드가 카드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카드 대상 과세 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에 의한 매출. 과세 대상이니까 VAT. 우리가 VAT라는 말은 부가가치세를 줄임말이에요. 영어로 줄임말 VAT. VAT 하면은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있는 신용카드 매출. 그게 17번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 없는 매출도 있거든요. 신용카드로. 만약에 매장에서 쌀을 팔았다. 신용카드로. 그럼 쌀에는 부가가치세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입력할 때는 여기 밑에 카드 면세도 있겠죠? 요 18번 카드 면세예요. 그거는. 근데 카드 면세 FAT 1급에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거죠. 뭐만 나온다? 카드 과세만 나온다. 카드 과세.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음료수를 팔았다든가 신용카드로 저런 과자를 팔았다든가 이런 것이 카드 과세예요. 그게 17번. 자, 매출에서는 이렇게 3가지 나옵니다.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에서는 4가지 연습할 거예요. 4가지. 자, 51번은 저 앞에 매출에 11번에 대응되는 유형이에요. 자, 과세 매입이죠? 과세 매입인데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이다 이거예요. 아까 11번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매출이었어요.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수취, 그러니까 매입이에요. 자, 근데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이 하나 더 있어요. 54. 불공매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과세 매입이에요.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과세 매입. 자, 51번은 그냥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과세 매입인데 54번은 앞에 이런 전제가 있죠. 매입 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인데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인데 공제가 가능하면 51번이요. 공제가 안 되는 건 54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공매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3번 면세 매입은요. 앞에 13번에 대응되는 거예요. 13번이 면세 매출이었죠. 53번은 면세 매입. 예,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입니다. 아까 13번은 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 53번은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7번이 나와요. 카드 과세 매입. 아까 매출에서 17번에 대응되는 거예요. 카드 과세 매출에. 거기에 대응해서 과세 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에 의한 매입이다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로 뭔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것이 57번이에요. 57번. 카드 과세 매입. 네, 그래서 이 7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FAT 1급 끝나고 다음 과정을 공부할 때 이제 TAT 2급이나 1급 과정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매입 매출 전표의 유형에 제한이 없어요. 어느 범위에서 출제한다.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내도 할 수 있어요. 이 7가지 유형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유형을 분류할 줄 알면 이 유형과 유사한 다른 유형, 다른 증빙이 와도 거기 프로그램에 가면 요 메뉴가 다 있어요. 이거 보면은 느낌이 딱 오거든요. 예, 명칭을 보면. 그래서 제대로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96페이지 내용은 뭐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 근데 이 절차가 지금 읽어서 도움될 것은 없다고 봐요. 실습을 해야 되지 이걸 지금 읽어서 머리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98쪽. 그래서 198쪽에 오늘 이제 시작했으니까 자료 하나라도 입력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1번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1번. 수행과제 1번 해볼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 예.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까지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그냥 회계전표 입력하는 것까지만 하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거래명세표라는 게 있어요. 거래명세표를 보고 거래 자료를 입력을 하는 건데요.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따라서 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지시를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 거래명세서를 주고 어떻게 하라. 자, 이 거래명세표는 7월 10일 거래예요. 7월 10일 거래. 이거를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죠. 예.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여성정장이라는 우리 회사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 미수액에 적혀 있네요. 미수액. 공급가액이 1,000만원, 세금이 100만원인데 그래서 합계가 1,100만원인데 미수, 7월 10일 현재 미수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구나. 그래서 이 공급자라는 게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가 공급을 했고 공급받는 자가 코디나라 거래처입니다. 이 거래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요령은 어떠냐 하면은 자,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라는 메뉴는 여기 일반 전표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 한번 클릭해 보시죠. 자, 날짜를 위에다 먼저 입력합니다. 거래 날짜인 7월 10일 날짜를 입력합니다. 7월 10일. 네.
그러면 커서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 신고서로 가는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거기에 관련된 부속서류 일로 가는 거고요. 밑에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회계처리,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쭉 해왔던 차변모, 대변모, 이게 이제 회계 장부로 가는 회계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입력하는 화면 자체가 일반 전표하고 완전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된 자료를 먼저 입력하고 웬만하면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나요.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여기다 분계 유형 아까 그 표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지금 외상으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분계 유형을 여기 그렇게 하면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을 클릭하시고요.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유형이. 자,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왼쪽이 매출, 오른쪽이 매입. 네, 우리는 지금 매출이에요. 이게.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아까 11번이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11 이렇게 타자를 하시거나 마우스로 정확히 거기 11번 과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과세 나오고 가운데에 빨갛게 매출이라고 나옵니다. 매출 과세. 그리고 커서가 분명히 가 있잖아요. 거래명세서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여성 정장.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수량으로 넘어가죠. 예, 수량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100 엔터 칩니다. 예, 단가도 거기 거래명세서에 있는 단가 그대로 쓰면 됩니다. 100 플러스 10만 원이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수량 곱하기 단가를 프로그램에서 해가지고 공급가액에 표시하고 또 공급가액이 10% 계산해가지고 부가세 표시하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해서 합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엔터로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코드에서 딱 멈춰요. 코드에서. 이 코드는 거래처의 코드를 여기다가 입력하는 건데 한글로 코디라고 입력하면 돼요. 코드에다가 거래처의 두 글자, 거래처 상호 두 글자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거래처 코드 도움말이 나와요. 예, 거기에서 찾아서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1 주식회사 코디나라 사업자 번호까지 입력이 되죠. 자, 이제 이 전자세금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밑에 아까 책에 있는 내용이 밑에도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전자세금란에 대한 설명이 아까 책에 있는 그 내용인데 지금 우리는 이 더존에서 발행할 거거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예. 그럴 때는 비워둔다고 그랬죠. 예. 이걸 비워두고 나서 발행하고 돌아오면 저기에 전자 발행이라고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비워둬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분계란에 지금 커서가 있습니다. 분계에 오셨는데 밑에 메시지를 보세요. 아까 책에 나와 있던 0,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예, 0이라는 것은 분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분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해야 되거든요. 외상거래니까. 그러면 여기 외상이 2번이죠. 여기다 2번 입력하시면 돼요. 자, 2번 입력하면 아래에 세 줄이 입력됐어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차변 108번 외상매출금 1100만원 거래처 코디나라. 두 번째 줄 보면은 대변 부가세 애수금 100만원. 자, 우리가 애수금이라는 것은 일반 전표 입력할 때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한 거 애수금 기억나시죠? 자, 남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이 애수금이에요. 자, 이 돈은 누가 부담한 거냐면 코디나라가 부담한 돈이에요. 이 부가세 100만 원이. 코디나라가 부담한 부가세를 우리 회사가 부가세 신고 기간까지 아직 안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수금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원천 징수할 때 예수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거래 징수하는 예수금은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개정 과목을 따로 만들었어요. 부가세만 따로 정리해야 되니까. 예, 부가세 예수금.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수금도 부채, 부가세 예수금도 부채. 그러니까 대변에 딱 가는 거죠.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대변의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 손익계산서에 맨 위에 올라가는 게 그게 상품 매출이에요. 네. 1,000만 원. 이것이 우리 회사의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수익으로. 네. 그래서 자동으로 분계가 일어나는 거죠. 많이 편해졌어요. 네.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할 거 입력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나름대로 자동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자동 분계가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외상 분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맞습니다만은 일부 분계는 밑에서 손을 또 봐야 되는 분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숙달해 나가신다. 숙달해 나가신다. 이희정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아, 2명이세요? 네, 반장님한테 하고 한번 여쭤봐요. 이희정님이 정말 두 분이네. 네, 반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네. 네,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우선 외상 매출금이 자산인지 부채. 예. 그 자산 증가 1,100. 예. 부가세 예수금은 네. 자산의 감소. 예수금이 자산인던가요? 예수금. 예수금은 남의 돈 받아놓은 거예요? 남의 돈? 예, 부채입니다. 예, 부채의 증가 맞습니다. 우리 돈이 아니에요, 예수금은. 그 다음에요, 상품 매출은? 손익계산서 맨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상품 매출이. 손익계산서에 자산이 포함될까요? 그렇죠. 예, 수익의 발생입니다. 네.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영업 수익. 그래서 이 상품 매출이 손익계산서 맨 위에 올라가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예, 그래서 수익 발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금 부채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외상 매출금 차변이니까 자산 증가. 외상 매출금 받으면 대변에 가면서 자산 감소. 오늘은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오면서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 1번을 통해서 거래명세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자료 2번 똑같은 거니까 2번 입력하고 또 추가적인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